손자가 귀신을 본다네요.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웃고 넘기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공포만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 간의 방치와 방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입니다. 원래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몸 성한 노인 하나 더 늘린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조용히 늙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와서 애 좀 봐줘. 라고요. 부탁이라기보단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딸과 사위는 전문직입니다.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와, 잘 나간다 하는 직업들이지요. 돈은 잘 벌어요. 집도 넓고 가전도 최신형이고 아이 장난감도 늘 새 겁니다. 물론 아파트도 강남 한가운데에 제일 좋은 아파트고요. 그런데요, 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모가 있어도 아이에게 닿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딸네 집으로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 모든 게 달라졌지요. 손주는 유치원생이었고 착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제 손주여서가 아니라 어찌나 똘망똘망하고 착하고 이쁜지 참 귀여운 아이랍니다. 제가 밥 다 해서 먹이고 머리 빗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진짜 자식 키우듯이 똑같이 이쁘게 돌봤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 하던 손주도 언젠가부터 제 엄마 아빠보다 저를 더 따랐지요. 마트에 좀 가려고 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 화장실만 가려고 해도 제 다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손주의 행동이 이상해진 게요. 처음엔 단순한 혼잣말이었어요. 혼자 중얼중얼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보통 이맘때 아이들은 종잡을 수 없는 행동할 때가 많은지라 원래 이렇게 놀 때도 있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자코 있었지요. 그런데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춰 서서 비켜 라고 하질 않나, 베란다 쪽을 보며 또 왔네 라고 혼잣말을 하질 않나, 욕실 앞에서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가르치는 말투를 쓰더라고요. 물론 집에는 저랑 손주 단 둘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주가 저에게 그 말을 했다기에 둘이 함께 있는 공간이 명확히 달랐고요. 게다가요 여러분, 애가 그 말들을 아무 표정 변화 없이 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장난도 아니고 겁먹은 기색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이 점점 심각해지고 반복되자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더군요. 결국 저는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애가 이상한 걸 보고 혼잣말을 하는 게 점점 심해진다고요. 그러자 딸은 놀라지도 않고 피곤한 기색으로 한숨부터 쉬더군요. 엄마, 애가 예민해서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래. 보약이나 지어 먹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게 딸의 반응 전부였습니다.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뻐근하던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자식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몸 피곤한 것에만 집중하는 딸아이의 태도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자식을 돌보기 위해 온 엄마를 꼭 남대하듯 하대하는 듯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저를 그냥 돈 받고 애 키워주는 사람 정도로만 취급하는 느낌이더군요. 딸애가 그러는데 사위라고 더 나을 것 있겠나요? 부부가 꼭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저까지 어디 모른 척 할 수가 있나요? 명색이 할머니인데요. 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혼자서 어찌할 방도는 없고요. 일단은 딸의 말처럼 진짜 보약이라도 한 제 먹여보자 싶어서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한약방에 찾아간 그날 생겼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한약방을 수소문 끝에 찾게 됐고, 소문처럼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한참을 기다려 면담을 하게 됐지요. 선생님께 아이 상태를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검사를 좀 받았는데요. 신기하게 애가 병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범하고 얌전한 겁니다. 오히려 아이의 증상을 전달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기운이 얼만큼 약해졌는지 맥을 짚을 때도 선생님이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하시더군요. 평범하다고요. 딱히 안 좋은 데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쯤 되니 저도 난감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이왕 간 거, 좋은 거, 너흔 보약 다려 먹이고 건강이라도 지켜주자 싶었습니다. 한약방에선 괜찮아 보여도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잣말을 하며 기가 약해진 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기다림 끝에 보약을 받아들고 손주와 함께 한약방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우연히 친한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손주 봐준다고 낯선 도시에 올라와 있을 때 오며 가며 안면 트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던 이웃 중 한 명이었지요. 무슨 일로 한약방에 왔냐며 걱정을 해주길래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애가 자꾸 이상한 걸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이웃이 오묘한 표정으로 우리 손주를 내려다 보더군요. 그러더니 뭔가를 망설이다 헤어질 때가 다 돼서야 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건 어릴 때 잡아야 한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귀신 보는 애들 처음엔 다 그렇다고 그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여기 한번 가보라고 말이지요. 저는 유유히 사라지는 이웃 사람의 뒤통수를 멍하게 바라보다 손에 쥐어진 명함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귀신 보는 애 그 말이 제 발길을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우리 손주가 정말 그 정도인 걸까요?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미신을 믿어도 정도가 있지요. 이웃의 걱정이 지나쳤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사실 마음 한켠에선 찜찜함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웃에게서 받은 명함을 버리지 못했던 게 그런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겠지요. 그날 또 늦게 퇴근한 딸네 부부가 침실로 들어가고 저는 보약을 다려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손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다고 잘 안 먹으려고 하길래 좋아하는 딸 기사탕까지 대령해 놨지요. 그렇게 보약을 겨우 먹이고 등을 토닥여 주는데 손주가 또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입니다. 손주가 허공을 바라보다 저런 표정을 지은 건요. 그 모습에 저까지 가슴이 다 덜컥했네요. 할머니, 나 사실 무서워. 지금도 저기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주를 위해 제가 못할 일이란 건 없었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무당집이란 데에요. 딸내 부부에게는 애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간다고 했지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만 말해봤자 노발대발할 게 뻔해서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전화로 예약을 하고 손주 손을 잡고 출발했어요. 흔히 무당집이라는 생각을 하면 음산하고 무서운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의외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평범한 오피스텔이더군요. 일상적인 공간 속에 무당집이 있다고 하니 신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때 되면 굿도 하고 점도 보러 간다는데 저한테는 그때가 무당집에 가보는 첫 경험이었거든요. 겉모습은 평범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색색의 천, 종소리, 향냄새까지요. 제가 봐도 휘황찬란했는데 어린 손주가 보기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걱정돼서 손주 손을 꽉 잡고 내려다봤는데 이게
웬걸요. 무서워하긴커녕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 신기한지 구경하듯이 두리번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당이 앉아있는 그곳의 문턱을 막 넘기던 때였어요. 우리를 흘깃 바라보던 무당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목청껏 울기 시작했어요. 그 무당이요. 정말 고글하듯이 목 놓아 우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저는 본능적으로 우리 손주의 귀를 꽉 막았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울어대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쏟고 악을 질러대면서요. 왜 그러냐고 당황해서 물으며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제 손주에게 팔을 뻗고는 꺽꺽대면서 말했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어린 게 짠해서 어쩌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무당이 우리 손주를 보고 저러는 것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울음이 너무 진짜 같았다는 겁니다. 연기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를 받고 그걸 견디지 못해 토해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무당은 한참을 울다가 울음을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요.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이 뒤쪽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시선이 살짝 비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여기 올 애가 아니라고요? 이 집이 감당할 애가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다 못해 얼음 같았어요. 무당은 제 손목을 잡은 채 숨을 씩씩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돈은 많은데 사람 마음이 없어. 애가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거야. 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귀신 얘기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비어 있다는 말이요. 그런 말은 귀신보다 더 무섭게 현실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무당이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꺾었습니다. 목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반쯤 뒤집히고 입꼬리가 찢어지듯 올라가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고글하던 사람이 갑자기요. 그 웃음은 사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갈라지고 목이 긁히는 소리가 섞여 나오고 입만 웃고 눈은 웃지 않았어요. 무당은 그 상태로 제 손주에게 가까이 오더니 갑자기 손주의 머리 위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면 안 돼. 여기서는 애가 아니게 돼. 누가 애를 키우는지 봐. 누가 애를 버리는지 봐. 라면서요. 저는 그 순간 손주를 제 품으로 끌어안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뛰어나왔어요. 뒤에서 무당이 뭔가를 소리치며 따라 나오는 듯 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귀에 이명이 들리며 꽉 막혀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을 본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반면 손주는 제 손을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방금 전까지 무당이 저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봤다는 아이는 멀쩡하고 오히려 어른인 제가 떨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멍해졌습니다. 딸내 부부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저는 미신 믿고 애 데리고 무당집 간 미친 노인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날 밤 딸은 늦게 들어와 욕실로 직행했고 사위는 소파에 기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업무 얘기만 하더군요. 집 안이 이렇게 넓은데 아이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데도 아이랑 저만 숨 쉬는 집이었어요. 저는 손주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때 손주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창문 쪽을 보면서요. 오늘은 2명 왔어. 라고요.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대답도 안 나오더군요. 손주는 천장만 보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맨날 늦게 와. 그래서 걔들이 먼저 와. 걔들이랑 놀면 엄마가 내 얼굴 봐.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동시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얻는 방식이 저렇게까지 변한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저와 달리 손주는 제 손등을 잡고 아주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소나기가 너무 단단해서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가 이 집에서 버티기 위해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 손이 말해주더군요. 다음 날 저는 손주를 등원시키며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요즘 이상한 행동이 있느냐고요. 선생님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아주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친구도 잘 챙긴다고요. 눈치도 빠르고 어른 얼굴색도 잘 본다고요. 저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생이 어른 얼굴색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습관이잖아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할머니가 요란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아이가 더 곤란해질까 봐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다시 무당집에 가야 하나?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그걸 보는 건가? 혼란스러웠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어쩌면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당이 봤다던 건 귀신이 아니라 이 집의 공기였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이 난리통이 계속되던 중 우연히 TV에서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의 이상 행동 뒤에 숨은 결핍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나오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무당집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요. 이건 잡을 게 아니라 채울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먼 지역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상담 받았다가 그 집에 귀신 본데 소문나는 순간 아이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웃에게 무심코 고민을 털어놨던 걸 무척 후회하기도 했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친절한 척 하면서 남의 불행을 안주 삼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손주 손을 잡고 멀리로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유명한 곳답게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 차례가 되자 전문가가 손주를 저와 떨어뜨린 채 먼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혹시 내가 과민한 건가? 혹시 내가 이 집에 와서 괜히 문제를 키운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요, 한참 뒤 상담가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그림 한 장을 놓았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안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그림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구석, 아주 작게 그려져 있었고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이 동그란 머리만 덜렁 있더군요. 궁금하던 점에 대해 결과를 물으니 상담가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섭다는 말을 하면 어른들이 멈춰서서 자기 얼굴을 봐주니까요. 그 순간만큼은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시선을 준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연기라는 말이 너무 잔인해서요. 상담가는 덧붙였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이라고요. 엄마 아빠가 바쁘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 아빠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딸내 부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주에게는 보약이 아니라 부모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벌어졌던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딸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더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그럼 우리더러 일을 때려치우라는 거냐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얘기가 좀 미덥지 않아 보이고 귀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아니라 이 집의 어른으로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지금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사람 대신 허공에 말을 걸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날 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딸은 울었고 사위는 말이 없어졌고 손주는 방문 틈으로 조용히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눈빛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혼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제 나를 봐줄까를 재보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딸이 말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해 보겠다고요. 사위와 둘이 치열하게 고민해 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뻐하기보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이 하나가 귀신까지 만들어내야 부모가 멈춰 서는 세상이었다는 게요. 그날 밤 손주가 제 이불 끝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자기를 안아줬다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사랑이 왜 이렇게 간절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는 여전히 우리 손주를 돌보며 지내고 있지만 지금은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딸아이가 육아휴직을 한 후 손주에게 정말 큰 변화들이 생겨났거든요. 평소보다 더 잘 웃고 이야기도 잘하고 무엇보다 더 이상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무척 짠해요. 요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부디 소중한 아이들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진정 어린 사랑을 받으며 밝고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조금은 남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받기 위해 무서운 말, 이상한 행동, 허공의 친구까지 만들어내는 세상.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예민해서 그래 한마디로 덮어버리는 세상.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르지요. 혹시 지금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요. 먼저 겁먹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건 귀신이 아니라 텅 빈 어른의 시선일지도 모른다고요. 사계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웃음과 눈물 사이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대신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엄마, 아빠,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